안녕하세요. 합시인들입니다. 먼저 18기 후배님들 입학 너무너무 축하해요. 입학 면접 치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을 텐데 벌써 외대부고의 2번째 면접, 동아리 면접 시즌이 다가왔는데요. 외대부고에는 정말 많은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저희가 신입생일 때 동아리가 너무 많아서 어떤 동아리를 선택해서 면접을 봐야 할지 정말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외대부고의 다양한 동아리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인문, 자연, 공연, 운동 이렇게 4가지 카테고리로 영상이 나뉘어 올라가게 될 텐데 이번 영상에서는 인문 동아리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6기 HMUN 부장 신민준, 17기 HMUN 부장 박영민입니다. HMUN은 합스 모델 유나이티드 네이션, 즉 외대부고 모의유엔 동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의유엔 동아리인 만큼 매주 모의유엔 세션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모의유엔의 기본 규칙과 운영 방법을 담은 책자를 발간했고 매주 경제, 외교, 세계사 관련된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그리고 국제기구 관련된 조사와 발표를 진행했고 민족사관고등학교 모의유엔 동아리와 친선전도 진행했습니다. 국제대회인 KNHS MUN 대회 역시 개최 및 참가했고 그리고 14년째 이어져 온 국내 최대 규모인 중학생 대상 모의유엔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네, 어필할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많죠? 먼저 수백 명 규모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14년째 전통을 이어온 모의유엔 대회를 개최하는 만큼 외대부고의 최강 모의유엔 동아리자 한국의 최강 모의유엔 동아리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H문입니다. 특히 저희 동아리는 한국 대표 자격으로 각종 국제대회에 참여를 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주최하는 국제 모의유엔 대회에 참여한 적도 있고 또한 매년 서울국제학교에서 개최하는 아시아 국제 모의유엔 대회에 참여해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모의유엔이 특성인 만큼 전 세계 많은 외국인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고 그리고 친해질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기회를 가진 그리고 그 기회를 제공해주는 HMUN입니다. 외대부고 18기 친구들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HMUN을 통해 외대부고에서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경험들 모두 누릴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럼 많이 지원해주세요. Delegat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you can recognize. Motion to move on to moderator caucus for the total duration of 10 minutes, individual speaking time 60 seconds, for the purpose of clarifying national stances on the Ukraine-Russian crisis. There's been a motion to move into a moderated caucus. 안녕하세요. 깁테드 부장 박준영. 차장 박은비입니다. 저희 기프테드 동아리의 이름의 뜻은요. 테드를 재미있게 탐구하고 또 진행하는 타고난 인재들의 모임이라는 뜻에서 기프테드라고 지었습니다. 저희가 올해 진행했던 활동 중으로는 테드 서클스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테드를 정해서 그 테드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눠보고 그 다음에 그 테드와 연관된 주제들에 대해서 디스커션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테드 듀오라는 것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테드 듀오라는 거는 2인 1조가 되어서 이제 2명이 함께 테드를 준비를 하는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테드 토크하고는 다르게 약간 토크쇼 느낌으로 테드의 약간 변형 형태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2학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에 있을 TEDx를 이제 저희가 준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본도 작성을 하고 서로 이제 대본도 공유하면서 수정 사항도 이제 함께 살펴보면서 재밌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 초에 TEDx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TEDx라는 거에 참여하기가 사실 그렇게까지 쉽지는 않은데 저희 학교에서 TEDx를 열게 되고 저희 동아리가 주체가 되어서 TEDx를 열고 다른 친구들도 초대를 해서 되게 어떤 지성인들의 강연 시간을 열고자 합니다. 저희 동아리 기프테드에서는요 정말 착하고 재미있는 선배들을 만날 수 있고 또
그런 부원들과 선배들과 활동도 열심히 하지만 또 그 사이사이에 되게 자유롭게 토의도 하고 토론도 하면서 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정도 들고 하는 그런 되게 좋은 동아리라고 제가 직접 활동을 하면서 느꼈기 때문에 18기 친구들도 들어오면 정말 후회 없는 동아리가 될 거라고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내년에 기프테드에서 봐요. 저희 동아리 이름은 타파입니다. 타파라는 이름은 부정적인 관습, 규정 등을 깨버린다는 의미를 가지는 타파하다라는 단어에서 오게 되었는데요. 부정적인 부조리나 사회 부조리 등을 모두 깨버린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국가정책 동아리 타파라는 이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주요 활동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모델 엘렉션 디스커션이라는 그런 토론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정책 제언, 그리고 그에 대한 토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의 국무 회의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타파하면 친화력 할 정도로 저희는 친화력 갑인 선배들과 함께 활동을 해왔습니다. 또한 저희도 굉장히 좋은 친화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18기 후배분들께서 들어오신다면 정말 즐겁게 활동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교육문화부고 교육과 문화를 통틀어서 아우르는 정책들을 여러 가지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모의 국무회의 활동을 진행할 때는 코로나 블루 극복 방안에 대한 정책을 진행했었습니다. 저는 외교안보부에 속해서 있습니다. 외교안보부에서는 외교 정책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거나 안보 정책 같은 것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우리가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하게 합니다. 전 경제산업부고요. 경제 정책을 분석하고 새로운 경제 모델을 구축해보는 활동을 했습니다. 올해는 그 기본소득제를 바탕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사회부가 있습니다. 정치사회부는 국내 정치와 관련된 것을 주로 다루는 부서로서 최근에 모의 국무회의에서는 환경부의 역할이 되어서 어떠한 환경 정책을 우리가 펼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해 보았습니다. 네, 이처럼 저희는 다양한 부서로 활동하고 있는 합스 유일무이한 국가 정책 동아리로서 이런 정책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국제, 인문, 자연, 트랙 정말 상관없이 모두가 와서 본인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동아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기들 면접 꼭 잘 보셔서 합격하시고 최강인문 동아리 여러 가지 특색 있는 활동을 보유한 타파에 꼭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reak the rule, 타파!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17기 유패드 부장 홍진솔, 부원 박하윤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유패드는 Youth Union of Politics and Diplomacy의 약자로서 전국 청소년 정치외교 연합을 뜻합니다. 이 연합은 전국의 자사고와 외고들의 정치외교 동아리들이 유패드라는 이름을 달고 2009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고 활발하게 활동해오고 있는 단체인데요. 이 단체의 일부로서 저희 외대부고의 유패드 또한 유패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유패드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패드는 전통적으로 신문, 스크랩 및 비평 활동, NI 활동을 여러 번 진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토론 주제로 보수당의 발전을 위해 젊은 정치인들로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 혹은 중국의 1대1로 정책은 정당하다 등 이런 외교, 정치적인 토론 주제들을 해서 자유토론을 진행하였고, 그리고 대선 모의 토론을 더불어서 타 동아리와의 연합 세션 및 타 학교와의 연합 포럼도 여러 번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유패드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 자부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패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청소년 외교 정치연합의 일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전국 청소년 정치외교 연합이 전국에서 가장 큰 청소년 정치외교 연합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단체의 창립 멤버였다는 점, 즉 2009년부터 이 단체가 생길 때 함께 했었다는 점이 저희 용인 외대부고의 유패드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 있어서 가장 큰 청소년 외교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저희 부원들 모두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18기
18기 미래 부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기 부원님들, 저희 유패드는 외대부고에 있는 여러 정치 동아리 중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적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인 만큼 활동들도 굉장히 다채롭고 그리고 여러분의 생기부가 굉장히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자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17기 부원들 진짜 다 실력이 엄청 뛰어난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이런 활동 부분 아니더라도 정말 그냥 선후배 관계에서 많은 것도 배워갈 수 있는 동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유패드였습니다. 18기 여러분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디플로마스는 그 디플로마시라는 외교관에서 유래한 그런 동아리로서 정치, 경제, 국제법, 공공외교 등 외교 전반과 관련해 활동하며 그 정통성과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외대부고 유일의 외교 동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플의 주요 활동을 설명하자면 NI를 통해 각자 관심 분야에 대한 어떤 심화 탐구 및 융합적 사고를 기울 수 있었고, 다른 동아리와 연합 세션을 진행하며 외교를 역사, 경제, 그리고 국내 정치와 연관지어서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한 외교 방식과 관련된 토론이나 코로나 이후의 정세 예측을 통해서 외교 정치적 현안에 대해 객관적 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피력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헌법 전문 만들기와 같이 디플에서밖에 할 수 없는 활동들도 다양하게 했답니다. 마지막으로 디플하면 NIDF, 한국 청소년 외교 포럼이 있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하지 못했지만 디플의 부원이 된다면 전국에서 오는 정치 외교에 관심 있는 중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합스 최대 규모의 포럼을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일단 동아리, 저희 디플로마스에서 가장 뽐내고 싶은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가장 바로 밀도 있는 활동이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모두가 열정을 가지고 그 다양한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동아리 하면 디플로마스가 빠질 수 없는 것처럼 저희 동아리는 굉장히 많고 또 굉장히 저희가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그러한 활동들을 진행합니다. 다양한 주제에 대해 또 다양한 시각을 가진 친구들과 열띤 토론을 해볼 수 있었고, 또한 낯설게 하기, 또 국가 설계하기, 헌법 설계하기, 이런 활동들도 디플 아니면 절대 해볼 수 없는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덕분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소말릴랜드 국경선 문제, 아니면 또 기존에 조금 관심이 있었던 글로벌 패권 전쟁, 그런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은, 이러한 활동들은 디플에서만 할 수 있는 특색 있는 활동이고, 그게 바로 저희 동아리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부장으로서 18기들과 디플이 나아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 바로 많은 대면 활동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2021년은 대면 활동보다는 비대면 활동을 위주로 하여 동아리 활동을 했고, 하지만 내년부터는 동아리 대면 활동이 자유롭게 가능해지니 18기들과는 좀 더 많은 대면 활동으로 좀 더 외교적인 이야기를 심화적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또한 기회가 된다면 17, 18기들이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나 대회 등을 함께 참가해보고 싶습니다. 우선 저희 17기 부장, 새로운 부장인 종우가 앞에서 말해줬던 것과 같이 저희는 디플로마스만이 가지는 NYDP 코리아를 개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정치외교 동아리들과는 달리 직접 포럼 기획부터 시작해서 진행까지 맡아 정말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7기인 저희는 이번 가을에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못하였지만, 만약 18기 학생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저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정말 디플로마스만이 가지는 그런 메리트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디플은 매우 오래된 전통을 가지는 외대부고 유일 외교 동아리입니다. 물론 정치외교 동아리에서 저희도 정치에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다루기도 하였고, 전체적으로 공공외교나 스포츠 외교, 이런 다양한 국제법 이런 쪽으로 다양적으로 다 활동을 하긴 하지만, 정말 외교라고 하면은 저희 디플로마스가 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집중적으로 외교에 관련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배우고 공부할 수 있는 동아리이기 때문에, 혹시 진로가 외교관이나 국제정치 쪽이라면 정말 꼭 지원해야 되는 동아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디플만이 가지고 있는 멋있는 보라색 야잠이 있을 텐데요. 정말 멀리서 봐도 디플 부원님을 알아차릴 수 있고, 그만큼 또 유명하고 좋은 동아리이기 때문에 이걸 입고 다닌다면 부원으로서의 그 프라이드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디플로마스 활동을 통해서 기를 수 있는 역량이라고 하면 진짜 무궁무진해서 다 언급하기가 어려울 정도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진짜 토론 능력을 엄청나게 기를 수 있습니다. 외교하면 또 어떻게 토론이 빠질 수 없는 만큼
디플에서는 엄청나게 경쟁력 있는 그런 동아리 부원들과 토론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이번 연도에는 디플 이외에도 뭐 동아리 유패드나 이렇게 해서 다른 동아리들과 연합 세션을 하면서 그런 다른 친구들과 토론을 해보는 기회도 많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중국의 2대1로 정책은 1대1로 정책은 정당하다, 그리고 뭐 미국의 해외 군사 개입은 정당하다, 아니면 그 현재 외교적 상황에서 다자주의를 통한 대외 정책이 양자주의보다 효과적이다, 이렇게 다양한 주제들로 토론을 할 수 있는 동아리는 아마 디플로마스가 유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다양한 종류의 글도 많이 쓸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기존에 그냥 글이라고 하면 뭐 그냥 쭉 이어나가는 그냥 그 정도, 글 정도만 생각하게 되는데, 디플로마스에서는 그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헌법 전문, 그리고 그 해설을 쓰는 것, 그리고 또 뭐 다양한 주제 나이, 그리고 또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낯설게 하기, 이러한 글쓰기 활동들은 그 진짜 다양한 종류의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바로 디플로마스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빠질 수 없는 거는 이 동아리 활동에서 기를 수 있는 사교성, 그리고 또 친구들과 친해지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렇게 저희 동아리는 굉장히 밀도 있는 동아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활동들을 다 같이 함께 하다 보면 이렇게 동아리원끼리 같이 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17기의 경우 동아리 부원이 4명인데 이렇게 4명으로 더 뭉쳐서 더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디플로마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앞에서 여러 부원들이 이야기해준 뭐 NIDF나 뭐 NIDF 한국청소년 외교 포럼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하게 되면 이런 준비 과정 아니면 진행하는 과정에서 진짜 친해질 수 있게 될 것 같고, 같이 이야기도 많이 나누게 되면서 아마 훨씬 더 친밀감을 기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바로 저희 동아리의 매력, 그리고 동아리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Balance the world. 디플로마스 화이팅! We seek for optimum 8만입니다. 일단 첫 번째 활동으로는 부서별 활동이 있는데요. 경제사상부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자 조사 활동을 했고, 경제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탐구하는 그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경제기자부는 경제 이슈를 분석하는 활동을 했고, 또 경제 뉴스피드 제작 활동을 했고요. 마케팅 창업부에서는 기업 윤리와 윤리적 경영을 분석하는 활동과 마케팅 전략 SWOT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활동으로는 부서 연합 활동이 있는데요. 올해에는 역사 속 경제 위기 세션을 진행하였고, 각 부서의 조언들을 적절하게 섞어서 발표 세션을 준비하였습니다. 다양한 경제 위기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 사건의 전개 과정, 또 정부의 정책, 국제 정세나 국제적 외교 등 이러한 다양한 측면에서 경제 위기를 분석함으로써 경제 위기의 발생 원인과 문제점들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발표 세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타 동아리 연합 활동이 있는데요. 올해는 외교 동아리인 더 디플로마스와 함께 국제 경제 분쟁 연합 세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무역 분쟁이 발생하게 된 원인, 진행 양상, 또 결과와 그 이의를 분석함으로써 외교와 무역 관계의 그런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런 경제를 바라보는 좀 넓은 시각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합스 내에서도 경제 경영 동아리는 다양하고 수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3부서로 이루어져 있는 동아리는 파일론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메리트를 지닐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경제 경영을 탐구를 하지만 그 중에서도 경제 경영 내에서도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그 다양한 분야 중에서 내가 어떤 거에 집중해서 내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데 적합한 동아리로는 부서가 3개나 나뉘어져 있는 파일론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3부서가 메리트인 파일론 많이 지원해주세요. 파일론 18기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지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언어학 동아리 소리이고요. 저는 16기 부장 김영재, 17기 부장 손승아, 17기 부원 정태현입니다. 소리는 합스에서 유일하게 언어학을 다루는 동아리입니다. 독일어, 영어, 일본어와 같이 개별 언어와 달리 언어 전반의 구조와 언어의 원리를 배우는 언어학은 굉장히 배울 기회가 흔치 않은데요. 우리 소리는 합스에서 유일하게 언어학을 공부하는 동아리입니다. 하는 활동은 이제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이제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언어학 관련된 카드뉴스를 만들어서 SNS에 게시를 했었고, 또 이제 저희끼리 또 언어를 만들었어요. 인공어라고 하는데요. 언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올해 말고 또 그 전해에는 뭐 언어학 관련해서 논문도 쓰고, 또 이제 한국어로 된 시를 좀 다양한 방법으로 번역하는 활동도 하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이 이제 한국 언어학 올림피아드를 준비하고 또 출전하는 활동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제 한국 언어학 올림피아드가 그냥 언어학에 관련된 그런 뭐 지식은 필요 없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생판 처음 보는 외국어를 주고, 그런 다음에 그 외국어의 약간 뜻을 여러 가지 단서를 통해서 유추하고, 그런 이제 문제가 나오는 대회인데요. 그래서 저희 동아리는 그 언어학 올림피아드 준비와 출전을 가장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지바드니어 드니더그 하스스스 어지어조 네바 와스 하드이 오나시 더마우에드 하바하바 메르스네 이데스 다유다데주 하수마스 이려 로제 느조여 이점부에 이스보르 리더 하스메르 이르나크. 원학 올림피아드에는 한국 올림피아드, 아시아 태평양 올림피아드, 세계 올림피아드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올림피아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한국 올림피아드를 거쳐 아시아 태평양 올림피아드에서 8명의 한국인 선수를 뽑게 됩니다. 이 8명 한국인 선수가 세계 대회에서 출전하여 이제 수상하는 방식인데요. 저희 동아리에서는 3년 연속 국가대표를 배출하고 있고, 이번 한국 언어 올림피아드에서도 은상 2명, 동상 1명의 수상을 배출해내면서 아주 위대한 우리의 위상을 뽐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모든 수상과 성과들은 대부분 다 이런 수상자들이나 이렇게 부원들은 모두 다 합스에 들어와서 언어학을 처음 접해본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모두에게 수상 기회나 이런 언어학을 연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언어학이라고 하면 인문 학생들이 주로 많이 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이번에 3명 수상자 중에서도 3명 중에 2명이 자연계열 학생인 정도로 소리는 자연, 국제, 인문 3가지 계열이 골고루 섞여있는 동아리입니다. 그래서 자연이라고 해서 국제라고 해서 겁먹지 말고 언어학이라는 생소한 학문에 도전을 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8기 여러분 겁먹지 말고 소리에 지원해주세요. 똑같은 거 2개가 반복되는 게 쭉 찾아보면은 이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거의 주를 의미한다고 대충 저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여기부터 시작하면서 가볼게요. 그 다음에 지금 다른 문제들은 다 이제 문자가 여러 개 섞여 있는데 지금 4번이랑 10번이 하나의 문자로 이루어져 있죠. 보시면은 얘랑 물이랑 일이 하나의 문자로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얘가 얘일 수도 있고 뭐 얘가 얘일 수도 있다. 저희 동아리 이름은 팩토고요. 이 팩토는 라틴어로는 사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사람들의 심리, 그러니까 감정이나 표현 같은 것들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조금 더 이해하고 위로해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심리 동아리입니다. 저희는 먼저 각자 진로와 관련된 주제들을 심리학 이론으로 접근을 해서 발표 세션을 진행을 합니다. 또한 저희 팩토의 메인 활동으로는 합스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 실험을 진행한 후 그 심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을 한 뒤 논문을 작성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팩토만이 가지고 있는 어필할 점은 유대관계가 굉장히 끈끈하다는 것 하나랑, 두 번째는 대외 활동을 되게 많이 접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되게 신기하고 재미있는 주제를 하나 골라서 그 주제에 대해 논문을 쓰게 되면 그런 신박한 주제를 토대로 많은 대외 활동에 참가를 할 수 있고, 팀원들이랑 같이 그 대외 활동 홍보물도 만들고 실험 홍보물도 만들면서 굉장히 친해질 수 있습니다.
일단 심리학이라는 게 인문 계열 학생들이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심리학이라는 걸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저희도 지금 제가 국제에서 인문으로 틀고 이 선배님도 국제시고 이 선배님은 자연이거든요. 그래서 심리학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봤을 때 인공지능이랑도 연결을 할 수 있고 진짜 순수 심리, 그러니까 심리 상담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뇌과학적으로도 그렇게 발전을 해서 직업을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심리 동아리라고 해서 인문 애들만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모든 계열 다 적합하니까 그냥 편하게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PS로 하고 싶은 말은 저희 학교 들어오기 전에 독서 정말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진로 설계를 좀 구체적으로 해서 오시면 여기 와서 계열 선택하거나 그리고 동아리를 선택하고 아니면 자소서를 생기부를 쓸 때 조금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해스티 부장 이민희 한혜원입니다. 저희 동아리 이름은 해스티이고 해스티는 합스 에듀케이션 소사이티 오브 더 유스라는 뜻입니다. 해스티는 합순의 유일무이한 교육학 동아리입니다. 교육학은 다양한 교육 정책 변화 양상뿐만 아니라 자신의 교육 사상을 정립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 전체를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교육 정책 동아리에 비해 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스티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첫 코로나19 세대이기 때문에 급격히 바뀐 교육 제도에 의해 혼란스러워하는 학생이나 교사 등 교육 관련자에게 도움을 줄 만한 내용을 하나의 설명서나 가이드처럼 내용을 엮어서 포스트 코로나19 교육 사용 설명서를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다양한 교육 정책 토론과 교육학 독후 보고서 및 합순의 교육 개선 방안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발표하고 또한 나아가 작년에 저희가 못했던 개인 소논문 작성 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네, 저희 해스티는 교육학 동아리라 인문 친구들만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아니고 저희 해스티는 3개월 모두 지원할 수 있는 동아리입니다. 실제로 부원들의 3개월 모두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교사나 교육학자처럼 교육학 종사자가 꿈인 친구들한테는 정말 필수로 추천하는 동아리이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이 교육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면 들어와서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는 동아리입니다. 교육학은 특성상 굉장히 많은 진로랑 다양하게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들어와도 좋고 저희 부원들도 교육학이 진로가 아닌 사람들이 더 많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동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세션, 토론, 독서, 소논문 작성 등등 굉장히 깊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저희 해스티는 문의뿐인 동아리가 아니라 실제로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는 동아리이기 때문에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8기 친구들이 들어왔을 때 도움을 줄 좋은 17기 친구들이 부원으로 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고민하지 말고 바로 지원해 주셔서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스티 16기 부장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논문 주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수학교육 기초학력 미달자 수 감축을 위한 교육 방안입니다. 먼저 서론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자면 교육부에서 실시한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및 학습 지원 강화를 위한 대응 전략 발표 브리핑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가장 높은 과목은 고2 수학으로 수학 과목은 중3과 고2 학생 모두에게서 고통학력 비율의 저하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학습 결손 사태가 심화되고 있음을 배경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수학교육 기초학력 미달자 수 감축을 위해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비대면과 대면의 모든 교육 방안 개선을 핵심으로 저희 이번에 소논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연구에 앞서 이론적인 부분을 다뤄보자면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비교 특히의 학습 심리학을 바탕으로 코로나 사태 속 학생들의 수학학습 능력 결손의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비고치키의 이론을 바탕으로 결론만 말해보자면 학생이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교사의 조언과 교육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이 축소되고 녹화 강의나 과제 전환 등 온라인 수업으로서의 심한 전환이 시작되면서 학생들과 교사 간의 교류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음을 수학학습 결론 능력의 가장 큰 이유라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의 교육 회복 정책을 조사 그리고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대면 수업 개선을 위해 실시한 교육부의 교육 회복 종합 방안 정책을 분석하여 해당 정책이 가지고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지에 관해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비대면 수업으로의 전환이 다시 진행된다면 교육 결손의 문제가 되풀이될 것이고 추가적인 학력 편차 감소 해결 정책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함을 지적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추가적인 비대면 수업 개선을 새로운 정책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비대면 수업이 녹화와 과제 중심의 줄을 이루고 있음을 파악과 분석하고 수학 교과는 특히 학생들과 교사의 교류가 중요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내세워 비대면 수업의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을 결론으로 해당 논문의 연구를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